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건 일단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복수형이다. 최소한 몇 개 이상의 방정식을 배운다. 근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몇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다.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방정식이었어요? 고차 방정식이었고요. 오늘 아마도 연립 방정식까지 나갈 것 같으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차 방정식 혹시 지유야 너무 그러니까 날개 좀 올려요. 위로 위에 너무 바람 직방으로 오면 고차 방정식에서 마찬가지로 방정식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법은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이 있었지만 고차 방정식을 푸는 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오로지 무슨 분해? 인수분해.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는 고차 방정식 푸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고차 방정식 중에서 몇 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3차 방정식이 무슨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3차 방정식 푸는 거는 지난번에 다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오늘 얘기할 거는 3차 방정식의 누구와 누구의 관계? 2차 방정식 시간에도 근거계수 관계를 배웠어요. 굳이 근을 구하지 않아도 2차 방정식의 개수들만 보면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다. 그거 참 편리한 용품이구만. 마스크 안으로 젤리를 집어넣네. 자,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뭐를 구하지 않아도 근을 구하지 않아도 3차 방정식에 뭐만 보고 있으면 개수만 보고 있으면 세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합과 세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요. 뭐 구할 수 있다고요? 세 근의 합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요. 두 근의 곱의 합.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마지막으로 세 근의 증명 한번 해볼게. 어떤 3차 방정식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b는 0이 있는데 이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자. 이거 감마인데요. 알파벳 R은 이렇게 쓰잖아요. 순서가 달라요. 이렇게 쓰면 감마예요. 그러니까 왼쪽 먼저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면 R이고요. 오른쪽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뻗어나가면 감마예요. 그리스어의 C에 해당하는 겁니다. A, B, C에 해당하는 거. 대충 그리셔요.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근으로 가진다는 건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얘를 한번 전개해보자는 거야. A는 가만히 놔두고 x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교해볼게요. 이렇게 곱한 건 ax 세제곱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b하고 똑같아요.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하고 똑같은 거다?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똑같다. 몇 차 방정식하고 똑같네? 2차 방정식도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3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도 얼마다? 그럼 찍어봐. 4차 방정식의 네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5차 방정식의 다섯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100차 방정식의 100개의 근의 합은? 마이너스 항상 그거예요.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 나온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곱해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뭐 나와야 돼요?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a로 나눠주면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의 곱의 합이 뭐분의 뭐가 되겠다? a분의 c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배해주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죠? 그게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그럼 세 근의 곱은 뭐분의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온다. 이렇게 개수들만 보고 세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세 근의 곱을 구할 수 있고 이것만 구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3차 방정식 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작성. 그럼 작성도 미리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x 세제곱 마이너스
합 x제곱 더하기 두근의 곱은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얼마다? 0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x제곱 계수 자리에 마이너스 합 써주면 되고요. x계수에 두근의 곱의 합 써주시면 되고요. 상수항 자리에 마이너스 곱 써주시면 되는 거야. 또 하나 작성 말고 또 뭐가 있냐면요. 무슨 근 문제? 혈내근 문제. 혈내근 문제를 주면은 근을 하나 알려준 거야? 사실은 두 개 알려준 거야? 두 개.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이 토탈 몇 개 나와야 되지? 3개. 그럼 문제에서 알려준 거 하나, 그거에 혈내근 하나, 마지막 하나를 알파라고 놓고 근과 계수 관계 써가지고 A랑 B를 구하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3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도 몇 개 없어요. 문제가 4개인가 3개밖에 없으니까 한번 제가 가볍게 풀어드리고 바로 아래 거 두 번째 거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아래 공간 활용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 여러분이 읽어줄래요? 3차 방정식 시작!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는 0. 거기 1번, 2번, 3번은 아직 보지 마시고요. 7번 보시고 이거 보고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다? 3이다. 그 다음 두근의 곱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얼마다? 0이다. 왜냐면 x계수가 없으니까 0이라고 쓰는 거지.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불러. 근데 질문이 뭐예요? 1번의 질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그럼 갑자기 곱셈 공식 복습하는 단원이 돼버렸네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맞나요? 그럼 여기 자리에다가는 3을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고? 9. 여기 자리에다가는 0을 집어넣으니까 사라지겠죠. 답은 얼마다? 9. 2번에 뭐 구하라고 써있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또 준비되셨나요? 시작!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그리고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써주셔야죠. 그렇다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라고 해줬고요? 3이라고 해줬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방금 얼마라고 했고요? 거기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빼는 건데 뭐를 빼는 거예요? 0을 빼는 거고요. 알파 베타 감마에 3을 곱해서 더하니까 여기다 3 곱하면 뭘 더하는 거예요? 그럼 27에서 15 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제가 이 여러가지 방정식 7단원 다른 별명이 뭐라 그랬어? 이 7단원은 그렇지 무슨 단원이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저랑 같이 공통수학원 3분의 2 정도 끝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근데 고생은 하셨는데 까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 3번에 보니까 뭐 구하라고 돼 있니? 알파 플러스 베타. 오케이.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알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이것만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니까? 지원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해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3 마이너스 알파,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3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얘네들을 전개하면 3을 3번 곱해서 27, 3을 2번 곱하고 문자를 1번 곱하니까 이렇게 3을 1번 곱하고 문자 2개 곱하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7이고 여기는 0이니까 그냥 0이라고 쓰면 되고 마이너스 5를 빼주니까 이렇게 써서 답은 뭐라고 쓰면 되겠다? 5라고 쓰면 되겠다. 근과 계수 관계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1단원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복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은 작성, 9번은 혈내근 문제가 돼요. 8번 문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3차 방정식 누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이거의 세의 근을 뭐라고 할 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나는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랑 감마 플러스 1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야. 그치? 방정식을 줄 테니까 근을 구해봐라. 두 글자로 뭐라고 해? 풀이. 근을 알려줄 테니까 방정식을 만들어봐라. 뭐라고 해? 작성. 2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아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을 만들려면 세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합과 세 근의 곱을 알아야겠지. 그럼 얘네가 세 근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차분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 근의 뭐를 구해보시면 합을 구해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뭐라고 쓰면 돼? 3이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이 두 근의 곱은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얘네 둘이 곱하니까 뭐 나와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나와요. 얘네 둘이 곱하니까 뭐 나와요?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나와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거랑 첫 번째 거 곱하니까 뭐 나와요? 감마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나와요. 정리 좀 해볼까요? 알파는 두 번 나오고 베타도 두 번 나오고 감마도 두 번 나오니까 이렇게 2로 묶어내고요. 알파 베타 한 번, 베타 감마 한 번, 감마 알파니까 이렇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1이요. 마지막으로 세 근의 뭐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얘네 세 개를 다 곱해버리면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말해볼게요. 이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세 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의 합은 뭐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세 근의 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바로 처리해보면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게 3이니까 3 더하기 3이 돼서 얼마가 되는 거고 6이 되고 여기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3인데 3에다가 2 곱하니까 6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근의 곱은 1 두 근의 곱의 합은 마이너스 2 세 근의 합은 3 거기다 1을 더하는 거니까 그냥 뭐라고 쓰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고개 끄덕이지만 제일 싫어. 나는 그게 대답해줘. 나랑 소통하세요. 자, 이걸 가지고 방정식 만들어보자. 시작.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3은요. 됐어요? 근과 계수 관계가 나오면 작성하고 펼레그는 세트 메뉴. 햄버거 시키면 감전튀김 따라 나오는 것처럼 같이 무조건 따라다니는 거다. 9번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9번 문제. 9번은 펼레그 문제인데요. 한번 태권이가 또박또박 읽어봐. 3차 방정식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4x 더하기 b는 0.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의 한 근이 얼마래요? 1 플러스. 근데 거기 뭘 구하랬냐면은 상수 A, B를 구해라 또는 그냥 A, B를 구해라 이렇게 안 써있고 무슨 수라고 못을 받았어? 왜 실수라고 나오는지 알겠어요? 무슨 근 쓰라는 힌트야? 켤레근 쓰라는 힌트야.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에 뭐가 들어있으면 i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냐? 다른 근을 뭐라고 써야 돼? 1 마이너스 i라고 써야 돼. 이건 이거의 켤레근이니까. 만약 이 문제가 2차 방정식이라면 저기서 끝이에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니까? 2개. 근데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그럼 근이 토탈 몇 개 나와야 돼? 그럼 나 아직 하나, 둘밖에 모르니까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놓자? 알파라고 놓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세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의 합과 세 근의 곱을 구해볼게. 세 근의 합. 이거 다 더하면 뭐 나와요? 2 플러스 알파. 그게 세 근의 합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 너무 잘했다. 그 다음 두 근의 곱의 합. 얘네 둘이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뭐가 나오고 2가 나오고 얘하고 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알파 플러스 알파. 얘네 둘이 더 곱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알파. 이게 두 근의 곱의 합이야. 그럼 여기서 알파 i는 안 됐지만 사라지고
2 더하기 몇 알파가 남겠네? 그럼 두근의 곱해하면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나와야죠. 2 더하기 2알파가 마이너스 4라는 건 알파가 얼마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이니까 2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네? 그럼 A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마지막 세근의 곱이요. 얘네들이 곱하면 2라고 했고 2하고 알파 곱하니까 2알파인데 알파가 마이너스 3이랬으니까 마이너스 6이고 세근의 곱은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B라고 쓰면 되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6이라고 쓰면 되겠죠. 문제가 뭘 구하래요? A 더하기 B를 구하랬으니까 둘이 더해서 답은 뭐라고 쓰면 되겠네? 7이라고 쓰면 되겠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3차 방정식 안 끝났고요. 근거의 수관념을 한 가지만 더 공부하고 끝내자라는 거야. 바로 3차 방정식 중에 조금 특이한 방정식이 있어요. x세제곱은 얼마? 1. x세제곱은 얼마? 얘는요 일단 몇 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이 몇 개 나올까? 3개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딱 암산해보면 x세제곱은 1 하면은 답이 뭐 나올까요? 1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디 갔어? 조금만 마실게. 자, 1 나왔어요. 나머지들은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3번 제곱해서 1 나오는 수 있어요? 없죠? 1밖에 없죠? 나머지 두 개는 허수예요, 허수. 이 방정식을 1을 이항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지원이처럼 착한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세제곱에서 세제곱 빼는 거니까 인수분해 돼, 안 돼? 돼요?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등이 x는 뭐가 나오고 두 번째 등은 무슨 분해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세 번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누구라는 실수랑 1이라는 실수랑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허수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그 중에 이거의 한 허근을 뭐라고 쓴다? W라고 쓴다. 근데 읽을 때는 W가 아니고 오메가라고 읽는다. 지난번에 말했죠? 교회에 가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 뜻이라고. 이게 오메가라고 써, 오메가. 그럼 x세제곱은 1의 허근 오메가 가지고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걸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활용하는 거야. 얘들아, 허근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허수인 근이야. 허수긴 하지만 뭐는 뭐야? 근은 근이야. 그럼 얘들아, 근이라는 건 뭐지? 그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미지수의 값이지. 이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라는 건 오메가를 여기다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자동으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걸 보는 순간 무슨 문제가 떠올라야 된다고? 복소수에서 배웠던 i의 거듭제곱. i의 거듭제곱 단원에서 뭐 i의 2025제곱, i의 3000제곱 이런 거 풀었던 거 기억나? 근데 i는 몇 제곱이 1이니까? 4제곱이 1이니까 몇 개씩 순환했어? 근데 오메가 같은 경우는 몇 제곱이 1이니까? 3제곱이 1이니까 몇 개씩 순환할 거야? 3개씩 순환할 거야. 그래서 지수가 아무리 큰 수가 나와도 지수를 뭐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눠주면 걔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 또 하나, 이 오메가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지만 몇 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해요? 그치? 그럼 여기다가도 오메가를 뭐 할 수 있네? 대입할 수 있겠네? 그럼 오메가를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마지막 하나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라면? 오메가라면 다른 한 근은 누구일까? 다른 한 근은 누구일까? 오메가 파지. 왜냐면 이 2차 방정식 봐봐. 개수들이 전부 다 뭐예요? 1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실수라고 하셔야 돼요. 이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뭐라고? 실수야. 근데 무슨 근을 가진다고? 그럼 나머지 다른 하나는 저거의 무슨 복소수? 혈내 복소수가 돼야지.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라면? 오메가라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돼야 돼?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반이니까 두 근의 뭐를 구하면?
합을 구하면 얼마가 나올 거고 두근의 곱을 구하면 얼마가 나올 거다? 이 세 가지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실제로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펴고 있는 페이지 한 장만 더 넘기면 10번 문제가 있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한번 이번에 누가 읽어볼까? 그래, 은소가 한번 읽어볼래요?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뭐라고 할 때? 오메가 자, 1번 뭐 구해보래요? 오메가 40제곱 더하기 오메가 20제곱 플러스 1. 이걸 구하래요. 그럼 지수가 40제곱, 20제곱 넣어도 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메가 몇 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럼 오메가는 몇 개씩 순환하니까 4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거든요? 1이거든요. 2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거든요? 1은 그냥 1이라고 쓰시면 돼요. 질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얼마라고 가르쳐줬죠? 그럼 답은 뭐라고 쓰면 끝나요? 2번은 3학년 지유가 읽어줄래요?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2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7제곱 더하기 오메가 9제곱 더하기 오메가 11제곱. 끝이야? 11제곱까지? 어때요? 문제 스타일도 뭐랑 비슷해요. 복수수 i랑 문제 비슷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J 앞에 1은 그냥 1이라고 쓰고 오메가는 오메가라고 쓰고 오메가 세제곱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1. 오메가 5제곱은 뭐라고 쓸까요? 오메가 7제곱은 뭐라고 쓸까요? 오메가 9제곱은요? 오메가 11제곱은요?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얼마나 그랬죠?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얼마나 그랬죠? 그럼 1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돼요? 3번은 지원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잠깐만 지우고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1분의 3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4.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쫄지 말고 오메가 10제곱은 뭐하고 똑같은 말? 그 다음 3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바가 나왔네. 그럼 오메가 바는 얘 이하하면 뭐하고 똑같은 말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하고 똑같은 말이겠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하나만 더요. 여기서 오메가 바는 뭐하고 똑같은 말인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어디서 많이 본 거냐면 오메가 제곱은 뭘까요? 그럼 누구하고? 누가? 뭐 한 거네요? 그럼 내가 오메가 바를 이렇게 안 바꾸고 얘를 뭐로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그럼 분자는 몇 오메가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분모는 뭐예요? 오메가 플러스 1이네요? 그 오메가 플러스 1은 얘 넘어가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분하면 얼마예요? 선생님이 알려준 세 가지 가지고 답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다? 1이다. 두 번째, 이거 인수분해에서 대입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마지막,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돼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오메가 바랑 오메가 제곱을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약 올라. 왜 약이 오를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 때는 너네 보고 맞추라고 내는 걸까? 틀리라고 내는 걸까? 틀리라고 내는 건데 니들이 이제 맞추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스피노프 버전. 이거에 약간 조금 변형 버전이 뭐가 있냐면 어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지? 이런 문제를 내요. x세제곱이 1이 아니고 x세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예를 들면요. 364번이나 366번이 그런 문제야. 그러면 당연히 숫자는 조금 뭐 해질까? 달라지겠지. 방금 전에 풀었던 거랑 조금 달라져요. 이거에 허근을 뭐라고 한다면? 오메가라고 한다면 자 1번 대입하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야. 두 번째 이거 마이너스 1 이항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인수분해 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오메가를 저 2차식에 대입하니까 요렇게 된다는 거.
세 번째,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되는데 그럼 두 근의 합 얼마 나와야 되고요? 1 나와야 되고요. 두 근의 곱 뭐 나와야 된다? 1 나와야 된다. 아까랑 숫자가 미묘하게 달라진 걸 볼 수 있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 준우야. 그럼 이거 보고 오메가 3개씩 순환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아까 전에는 왜 오메가가 3개씩 순환했냐면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니까? 1이니까. 항상 1이 나와야 순환하는 거거든.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뭘 해줘야 되냐면 양변을 제곱해줘야 돼. 그럼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몇 개씩 순환하는 게 아니라 3개씩 순환하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순환한다? 왜요? 오메가 6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조심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364번 한 번만 다시 풀어볼게요. 364번에 이번에 한준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1번은요? 오메가 101제곱분의 오메가 101제곱분의 오메가 100제곱 더하기 오메가 120. 자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지수들을 3으로 나누면 안 되고 뭐로 나눠야 된다? 6으로 나누셔야 돼. 6개씩 순환하니까. 이해되고 있니? 그럼 100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남고요. 101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어요. 나누어 떨어져요. 오메가 6제곱 1이고요. 101을 오메가 6으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그런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니까? 그럼 오메가 4제곱은 여기다 오메가 곱한 거니까 실제로 얘는 뭐하고 똑같은 말?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은 말. 오메가 5제곱은 여기다 오메가 제곱 곱한 거니까 뭐하고 똑같은 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은 말. 그럼 이 분자에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낯설지가 않아요. 어디서 써 있어요? 여기 보여 안 보여?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보여? 그럼 얘네 둘은 이것만 넘어가니까 뭐하고 똑같은 얘기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은 거네? 그럼 이 문제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답을 뭐라고 쓰면 돼?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2번은 봉건이가 불러줄래요? 오메가 곱하기 2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요. 천천히 전개 한번 해볼게요.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하면 2 오메가 세제곱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거기다가 오메가를 한 번 더 곱해주니까 2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4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그럼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를 곱해주니까 뭐랑 똑같은 거라서 마이너스 오메가랑 똑같은 거고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1로 바뀌고 오메가 제곱은 얘네들 이해하면 뭐랑 똑같아요? 오메가 마이너스 1하고 똑같으니까 거기다 4 곱해준 거 마지막에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사라지고요. 남는 건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3번 태건이가 불러줄래요? 잠깐만 지우고 네 오메가 5제곱 빼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3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1은 없어요? 여기까지 오메가까지? 자 지우 말해보자. 오메가 5제곱은 뭐랑 똑같을까요? 오메가 5제곱 되려면 여기다 똑같이 뭐 곱해주면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오메가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 오메가 4제곱은 뭐랑 똑같을까? 준호야. 오메가 4제곱은 양변에 뭐 곱해주니까? 오메가 4제곱은 여기다 오메가씩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오메가 4제곱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오메가.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플러스 오메가야.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서 뭐만 바꿔준 거예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도 얘는 뭐로 사라지는 거고요? 남는 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만 남아요. 그럼 이 말은 얘네 둘이 이항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랑 똑같다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1하고 똑같다고 쓰면 되는 거죠.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가지고서 푸는 겁니다. 세 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허근도 근이다. 허근도 근이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x자리에 오메가를 대입해서 3차 방정식에 대입한 거 하나,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한 다음에 2차 방정식에 대입한 거 하나,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실수인데 한 근이 오메가니까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돼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하나 써놓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다시 써요. 끝나고 여기까지 하면은 뭐가 끝나냐면요, 고차 방정식이 끝나요. 뭐가 끝난다고? 고차 방정식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연립방정식. 근데 그냥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연립 몇 차 방정식이라고 꼭 말해 줄게요. 연립 2차 방정식.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얘들아? 그렇죠. 풀이한 사람들은 아주 착한 사람. 이름이 아무리 복잡해도 방정식이 들어가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풀이. 함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프. 함수는 그래프, 방정식은 풀이. 함수는 그래프, 방정식은 풀이. 앞으로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방정식하고 함수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아, 오늘 무슨 방정식 배우는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풀어? 그게 포인트라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는 연립방정식을 푸는 법을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모양에 따라서 푸는 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자, 먼저 연립은 연립인데 몇 차 방정식하고 몇 차 방정식을 연립하는 경우가 있을까? 2차 방정식하고 1차 방정식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칠판 보세요. 내가 문제 쓸 테니까. 예를 들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문제가 이런 거야. 위에는 몇 차 방정식이 있고 아래는 몇 차 방정식이 있는 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떻게 푸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1차 방정식을 잘 정리해요. 정리한다라는 건 문자가 두 개니까 힘든 거잖아. 연립 방정식은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는 거야. y는 블라블라 이렇게 정리하든지 x는 블라블라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를 해요. 정리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그걸 여기 아래쪽 2차 방정식에 뭐 해주면 된다. 1차 방정식을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아래쪽에 대입해준다. 그럼 얘를 보니까 x는으로 정리하는 게 편할까? y는으로 정리하는 게 편할까? y는이 편하겠네요. 그럼 y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3x-2라고 정리할게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 방정식의 누구 자리에다가 y 자리에다가 전부 다 저걸 대입하면 2x제곱 마이너스 3x y 그 자리에 이거 더하기 y의 제곱 이걸 전개하면 깔끔하게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야.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0 나온다. 얘네 둘이 사라지고요.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는 0이 돼서 2로 나눠주면 아주 심플한 2차 방정식 x-1, x-1은 0이 나옵니다. 그럼 x가 뭐 또는 뭐겠네요? 그럼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y는 뭐 나올까요? 1 나오죠.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y는 뭐 나올까요? 답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x는 1, y는 1 또는 x는 2, y는 4 이렇게 쓰셔야 돼요. 가끔 애들 중에 x는 1 또는 2, y는 1 또는 4 이렇게 쓰시는 분인데 그건 틀린 거예요. x가 1일 때 y가 1이고 x가 2일 때 y가 4니까 x 하나 y 하나를 짝지어서 답을 써주셔야 돼요. 어때요? 1차랑 2차 연립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 우리 책에 두 문제가 나와 있어서. 너네 책 보지 마. 그냥 칠판 봐. 너네가 봐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는 몇 차고 아래는? 2차.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자, 위에 거에서 x는 으로 정리할까? y는 으로 정리할까? 뭐 상관없긴 한데 아까 y는 했으니까 이번에 뭐로 해볼게요? x는 으로 해볼게요. 그럼 x는 뭐예요? 그걸 아래쪽에 x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y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2 x 자리에 y 더하기 4 곱하기 y 더하기 y 제곱은 4 이렇게 되는데요. 암산으로 정리 좀 할게요. 누구 제곱? 2y 제곱 y 제곱. 그럼 몇 y 제곱이에요? 4y 제곱이에요. 몇 y 나오죠? 8y 나와요. 여기도 8y니까 몇 y예요? 16y예요. 상수항 몇 나와요? 4가 넘어오니까 뭐가 될까요? 12는 0이 되겠죠. 이렇게 암산으로 정리하고 또 뭐로 약분해주면 아주 심플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y는 뭐 또는 뭐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y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x는 뭐가 되는 거고 3 되는 거고 이것 또는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x가 뭐가 나오고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공부합니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법은 몇 가지다? 3가지예요. 3가지. 방정식의 모양에 따라서 푸는 법이 다른데 몇 차하고 몇 차를 연립할 때는 1차하고 2차를 연립할 때는 1차를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한 다음 2차 방정식에 뭐 해준다? 대입해준다. 두 번째는 그럼 무슨 모양일 것 같아 얘들아? 몇 차하고 몇 차? 2차하고 2차. 이런 건 어떻게 푸냐? 2차하고 2차가 나오면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푸는 법을 몇 가지를 가르쳤다? 3가지를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도 수학이 어렵다고 징징징 대니까 몇 가지밖에 안 가르친다. 이제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뭐 되는 게 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요. 꼭 이렇게 말하면 또 너 흔들고 물어봐. 선생님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없어졌어 교육과정에서.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2차랑 2차를 연립할 때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여러분 12번에서 나와 있는 문제 써드리면요 이렇게 돼요. 보지 말라고 쓰거나 넘기지도 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중에 누가 인수분해 돼요? 이게 고민하나요? 위에 거잖아요. 제곱 빼기 제곱 무슨 공식이에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이게 무슨 공식이라고요? 그럼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랑 y 한 번은 더하는 거, x랑 y 한 번은 뭐 하는 거? 뺀 거. 그럼 얘네들이 곱하기 0이라는 말은 x 더하기 y가 0이다. 첫 번째, y가 누구랑 똑같거나 마이너스 x랑 똑같거나 두 번째, x 빼기 y가 0이다. 그럼 y가 뭐랑 똑같거나 x랑 똑같거나 두 가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y가 뭐랑 똑같다면 그걸 그대로 대입할게요.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9 x제곱은 3 x가 뭐 또는 뭐예요? x제곱은 9 x는 뭐 또는 뭐예요? 3 또는 마이너스 3이죠? x가 3이라면 y는 뭐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3 나와야 되고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y는 뭐 나와야 되고 그냥 3 나와야 돼요. 됐어요? 안 끝났어요? y랑 누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y 자리에 x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4x제곱 더하기 x제곱 더 빼기 2x제곱은 9 3x제곱은 9 x제곱은 3 그럼 x가 뭐가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 루트 3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y도 똑같이 플러스 루트 3이고요. 또는 x가 뭐가 될 수도 있죠?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y도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답이 몇 쌍이 생긴다? 4쌍이 생긴다. 4개라고 하시면 안 되고 몇 쌍이 생긴다? 4쌍. 이게 2차하고 2차 연립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할 수 있겠어? 하나만 더 풀어볼게. 자,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이 있고요. x제곱 더하기 2y 제곱은
자, 2차하고 2차가 나왔어요. 둘 중에 누가 인수분해 돼요? 위에 거요?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데요?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2y는 0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x가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y가 되거나 두 번째는 x가 얼마가 되거나 두 개 풀어주는 거예요.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시면요. y제곱 더하기 2y제곱이니까 3y제곱은 6. 그럼 y제곱은 2. 그럼 y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루트 2가 될 수도 있어요. y가 루트 2라면 x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루트 2고요. 또는 y가 무슨 루트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x가 거꾸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루트 2. 답이 몇 쌍 나왔네요? 2쌍 나왔어요. x 자리에 2y 집어넣으면 2y의 제곱은 몇 y제곱? 그럼 4y제곱하고 2y제곱 더하면 몇 y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6y제곱이 6이니까 y제곱은 1이 돼서 y가 뭐가 돼버리면 x는 뭐가 되는 거고, y가 뭐가 돼버리면 x는 뭐가 되는 거다. 입을 벌리셔야 돼요. 눈으로만 따라온다는 건 뻥이에요. 눈으로 따라오면 다 까먹습니다. 입으로 따라오세요. 입으로. 나한테 선생님이랑 1대1 수업하는 생각하고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시면 돼요. 이게 몇 차하고 몇 차를 연립하는 방법? 2차하고 2차.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요. 이건 한글로 써야 되는데 무슨 식? 뭘 보고 대칭식이라고 하냐면 사실은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어도 식이 안 달라지는 거. x하고 y 자리 바꿔봐요. 나머지만 칠판을 봐볼까요? x랑 y 자리 바꿔보세요. y 더하기 x는 1이죠. 원래 있던 식하고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해요. 또요. x랑 y 자리 바꿔보세요. 원래 식하고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이런 걸 대칭식이라 불러요. 보통 외우기 편하게 보통 둘이 더한 거랑 둘이 곱한 거 나오면 대칭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긴 한데, 원래 대칭식의 뜻은 문자 두 개의 자리를 뭐해도 바꾸어도 식이 안 달라지는 걸 무슨 식이라 부른다? 대칭식이라 부른다. 그럼 대칭식은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몇 차 방정식이에요? 무슨 문제예요? 작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대칭식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요? 2차 방정식의 무슨 문제? 작성 문제. 예를 들면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4라고 나와 있고요. xy가 15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대칭식이에요. 위에 거 x랑 y 자리 바꿔도 식 똑같죠? 아래 것도 x랑 y 자리 바꿔도 식 똑같죠? 그럼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 보는 순간 뭐가 자동으로 움직여야 돼? 플러스 y 마이너스 2xy. 근데 xy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15.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0을 이해하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고, 14. 그럼 x 더하기 y는 뭐가 되거나 8이 되거나 또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8. 그럼 잘 봐요. 첫 번째 x 더하기 y가 얼마고 8이고 xy가 얼마인 경우 이렇게 한번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요. x 더하기 y가 얼마고 xy가 얼마인 경우. 자, 대칭식 나왔어요. 정리했어요. 이걸 가지고 몇 차 방정식을 만든다고요? 2차. x랑 y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다시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x랑 y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그럼 지금 내가 뭐 알고 있는 거냐면 두 근의 합이 얼마고 두 근의 곱이 얼마인 그런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다 x랑 y 나왔으니까 다른 문자 쓸까? t라는 문자로 만들어. t라는 문자 방정식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t제곱 마이너스 합 더하기 곱은 0 이렇게 작성하는 거잖아. 2차 방정식의 작성이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이잖아. 나랑 눈 마주쳐야 정신 차리지 말고 잠깐 잘 들어봐. 졸린 건 알겠는데 힘들어도 힘 좀 내보자. 다시 2차 방정식의 작성이 어떻게 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이잖아.
그럼 x랑 y가 근이라면 두 근의 합이 얼마고? 8이고 두 근의 곱이 얼마니까? 15니까 이렇게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하고 누가 되는 거야? x하고 y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방정식 풀 수 있어 없어? 있어?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돼서 두 근이 뭐하고 뭐 나와야 돼? 3 또는 5 나와야지. 그럼 첫 번째는 x가 뭐라면? 3이라면 y가 얼마고? 5고 또는 x가 5라면 y가 얼마고? 이렇게 두 쌍 나와. 그럼 이걸 가지고도 방정식 만들어 볼까? 두 근의 합은 얼마고? 마이너스 8이고 두 근의 곱이 얼마인? 15인 방정식을 만들어 봐. 시작! t제곱 더하기 8t 더하기 15는 0. 역시 인수분해하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 또는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y가 얼마가 돼요? x가 마이너스 5라면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 이런 걸 대칭식 풀이라 그래요. 대칭식이 나오면 두 개 뭐한 모양이랑 더한 모양이랑 두 개 뭐한 모양 곱한 모양을 찾고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얘네처럼 무순분해가 되면 깔끔하게 답이 나올 거고 만약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무슨 공식을 쓰냐? 그럼 근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모양에 따라 푸는 법이 달라지고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경우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경우 대칭식 연립방정식인 경우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제가 어디까지 풀어드린 거냐면요 178쪽부터 180쪽까지 세 문제를 쭉 풀어드린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풀이 문제로. 알겠나요?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좀 수준이